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월 7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조금 시작이 좀 늦었는데 비가 오고 이러니까 알람 맞춰놨는데 오늘 오래간만에 늦잠 잤습니다. 9시 10분에 일어났는데요. 눈 뜨고 일어나니까 뭐 이미 시장은 오르고 있네요. 자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지금 오르고 있는 거 별 의미 없다. 이거 신뢰도가 낮은 양봉이다. 신뢰도가 낮은 상승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아직 전쟁 끝났나요? 안 끝났죠? 전쟁 끝난 거 아니고 이제 불확실성이 좀 생겨날까 말까 하는 그런 단계,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. 미국이 오른 거는 뭐 미국이 오르는 거고, 어쨌든 한국은 한국입니다. 신흥국은 아직까지 조금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냐? 최근에 환율 급등에 따른 조금 뭐 피로감 누적 뭐 이런 것들, 단기간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뭐 자연적 반등, 선물, 이 정도 의미. 너무 뭐 오늘의 반등을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, 선물이 지금 보시면은 일단 V자로 튀었죠. 어제 저점이 88.35였는데 오늘 일단 튀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해야 돼요. 다시 한번 선물은 88대의 지지력을 확인해야 됩니다.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에서 연말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이 분위기 아직도 연말에 많이 올랐던 분위기에 취해 있거든요. 상승에 대한 피로감 아직 덜 풀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, 그래서 현재까지 뭐 이런 오늘의 반등 별 의미 없다. 그래서 튀어 올랐지만은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올 것이고, 아마 저점 테스트하러 내려왔다가 조금 더 미끄러지지 않을까, 저점 더 낮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콜옵션 모양을 봐도 그래요. 제가 봤을 때는 콜옵션도 이 12일 날의 가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, 콜옵션들이,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가격대죠. 콜옵션들 움직이는 거 보시면, 뭐, 대략적으로 요거 13일 날 갭상승한 요 자리, 지금 요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서 지금 개기는 거거든요. 요렇게 해서 개기는 겁니다. 콜옵션이 요 13일 날 갭상승한 데서 요렇게 개기는 거기 때문에, 어쨌든 여기 있는 요 레벨에서 한 번 더 충격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.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져서 아마 요 밑에 있는 레벨 때까지는 내려올 것이다. 12일날 가격대까지 콜옵션 같은 경우는 특히 콜옵션은 좀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껴있기 때문에 뭐 선물은 몰라도 콜옵션은 반드시 12일 가격까지는 내려온다. 그래서 좀 저는 기다려 볼 겁니다. 계속 기다릴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딱히 시장에 대해서는 딱히 뭐 할 말이 없습니다.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. 어, 뭐 선물은 뭐 선물이건 하여튼 주도주건 전부 다 박스권이고 뭐 그래서 그리고 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일단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. 뉴스 나온 것도 없고요. 뉴스 나온 것도 없어요. 어쨌든 참고하셔야 되는 거는 이번에 그 큰 흐름이죠. 그죠? 큰 흐름. 그 이란과 전쟁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라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란과 뭐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금융위기가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.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주식시장 이 시장 자체를 보시면 이미 투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이미 시장의 저기 하방론자들은 8월 달에 이미 다 털고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상승론자밖에 안 남았다. 더 이상 이제 비관론 따위를 생각할 여유는 없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장 뭐 어쨌든 어제 오르긴 올랐죠. 어제 개파락 출발해서 쭉 오르긴 올랐는데 뭐 하여튼 내용이 좀 아직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. 미국장도 일단 이렇게 되면은 뭐 고점 그죠? 고점에 대한 저항이 일단 있긴 있습니다. 이 정도 라인에서 고점 S&P 여기 있는 게 나스닥인데 어쨌든 미국장이 고점에 대한 저항이 드디어 한번 생기긴 생겼죠. 계속 신고가 랠리하면서 저항 없이 올라오다가 드디어 이제 한번 빠짐으로 인해서 저항이 생기긴 생겼습니다. 이런 점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미국은 뭐 워낙 강해서 그죠? 미국은 워낙 강해서 글쎄요 딱히 뭐 제가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. 오늘은 TVIX 같은 경우도 이게 보시면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이게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이슈로 튀어 오른 거라 또 다시 내려오고 있고
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다는 거. TVIX고 우리나라 풋옵션이고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자꾸 지지력을 보이고 있죠, 그죠? 지지력을 보이면 안 될 녀석들이 자꾸 지지력을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. 잘 안 죽으려고 자꾸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, 그죠? 이런 점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점이 바로 이렇게 이 자꾸자꾸 무너져 내려야 되는 친구들이 지지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이 시장에 아직 불안함이 남아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TVIX, 뭐 한국장 풋옵션 오늘 뭐 조금 오르긴 그죠? 오늘 지수가 오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라든가 TVIX 이런 친구들이 이런 파생 상품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. 오늘 지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풋옵션은 살아있다. 아직까지 풋옵션 저점은 지지하고 있고 아직 오늘 안 죽었다. 지금 보시면은 등가 풋옵션이죠. 292 등가 풋옵션이 반토막 났습니다. 현재 시간으로서요. 현재 10시 9분인데 10시 9분 현재 10시 9분인데 보시면 등가 풋옵션이 마이너스 50%. 현재 선물 위치는 292.45. 그러니까 올 만큼 다 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늘 뭐 급등이 나오냐? 급등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. 또 이러다 말 것이라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제의 개파락, 어제의 폭락으로 인해서 콜옵션은 확실히 좀 추세가 꺾였죠. 콜옵션은 확실히 추세가 좀 망가지고 있다. 솔직히 그 옵션 매도를 조금 할 수 있었으면 생각보다 그 뭐 수익 내기 좀 좋을 텐데 좀 위험하더라도요. 콜옵션 매도 이런 거 사실 쳐놓으면 딱 좋거든요. 콜옵션 같은 거 많이 올랐을 때 딱 매도 때려놓으면은 참 공짜로 마음 편안하게 먹는 건데 시간 프리미엄 까먹으면서. 근데 그런 게 참 개인들이 옵션을 못하게 좀 많이 막아놨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시장 얘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. 그 어제 제가 올린 시황에서 리플 달아주신 분들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. 어제 제가 이제 기다리던 조정이 온다고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밑에 보니까 뭐 DDR5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뭐 DDR5 섹터가 올해 유망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뭐 미국 DDR 관련주는 마이크론인가요? DDR5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이런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죠. DDR5는 그냥 저기 메모리 반도체, 그죠?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그냥 한 종류다,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. 방식에 따라서 뭐 DDR 1, 2, 3, 4, 5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5가 나오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거 잘 모릅니다. 제가 뭐 업종이나 뭐 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 이런 거 잘 모르고요.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주식 공부를 물론 알면 좋아요. 주식에서 몰라서 피해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알아서 피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. 무조건 주식은 많이 아는 게 좋긴 좋은데요.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, 참고로 DDR5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맞죠? 예.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사실상 뭐 그런 공부도 중요해요. 사실 그죠? 뭐 LG 화학이 어떻게 뭐 수익을 내고 뭐 납사에서 뭐가 분리돼서 뭐 에틸렌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조선주는 어떻게 이익이 나오고 건설주는 어떻게 이익이 나오고 업종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좋은데 근데 그 기본만 아시면 됩니다. 기본만. 어차피 너무 자세한 내용은 그 공부해도 우리가 알아먹기가 힘들고요. 우리 일반인이지 않습니까?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업계의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그 수익으로 연결되던가요? 그래서 보통 이제 대형주 같은 거, 저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거 하실 때는 저런 거 몰라도 돼요. 그냥 코스피 대형주 할 땐 몰라도 되는데, 저렇게 이제 뭐 DDR5로 들어가고, 뭐 특정 섹터로 들어가고, 뭐 핸드폰 AP 칩에 뭐가 들어가고, 이런 좀 자세한 부분, 자세한 진짜 작은 섹터로 들어갈 때는 그 이제 코스닥 시장, 코스닥의 중소형주 하실 때는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근데 대형주 할 때는 그다지 그렇게 몰라도 된다. 대형주 할 땐 그런 것보다 좀 어떤 큰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, 큰 시장의 흐름과 분위기를 읽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
그 자세히 공부하실 거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, 그죠? 만약 이런 회사들이 있다. 코스닥에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 좀 공부를 해야 알죠. 왜냐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데 얘네는 특정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나 제품이나 뭐 재료를 납품하기 때문에 저런 코스닥 시장에 있는 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런 회사들 코스닥 시장 상장사인데 코스닥 상장사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런 디테일을 좀 알아야겠죠. 이 회사에서 만드는 건 이거고 이 제품이 삼성전자의 어느 공정에 들어간다, 무슨 제품을 만드는데 어떻게 쓰인다라는 거는 저런 거 할 때나 좀 알면 되겠다라는 거.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런 거 공부하시는데 이해 안 되면 패스하세요. 뭐 우리가 뭐 전부 이과도 아니고 전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거 몰라도 돈 버는 건 문제 없다.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고 대략적으로 아 이런 거 하는 회사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. 이해 안 되면 넘어가시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 투기 시장입니다. 예,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간에 뭐 투기 바닥이에요. 결국은 투기로 접근을 하기는 게 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르면 파는 거고 너무 많이 빠지면 사는 거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어쨌든 공부는 좀 하긴 해야 된다는 거. 예, 알고 나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알긴 아셔야 된다. 그래도 너무 공부 깊게 하진 말자. 이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할 얘기 다 했네요. 네. 시간만 죽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만 죽이고 있어요. 소형주, 중소형주는 이게 타이밍이 팍팍팍팍 빠르게 움직이는데 보시다시피 대형주는 제가 말씀드렸죠. 대형주는 이게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대형주나 시장 이런 거 할 때 제가 주식을 판 게 12월 17일이라고 했는데 12월 17일 날 이미 시장 올 때만큼 올 때까지 왔다. 시장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하방에 대한 냄새를 맡았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한 달, 두 달이 지나서야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차, 이런 시차에 좀 주의하시라는 거. 또 그리고 이렇게 그 페이크가 굉장히 많다는 거. 페이크 같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숨겨져 있는 이런 양봉 하나 보고 막 벌떼처럼 달려들고 이런 일 많이 할 수 있어서 대형주나 어떤 지수와 관련된 걸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맨날 보면 되게 어렵고요. 좀 어디 여행이나 다니시면서 여유롭게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체크하고 그 정도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맨날 보면 사람 미쳐요. 맨날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자, 아무튼 또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. 여기쯤에서 마치고요. 저는 아무튼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는 뒤로 늦추고 기다리도록 할게요. 궁금한 거 리플 달아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마칠게요.